네, 안녕하십니까. 제니스 앵그룹 블루더 크라운 다이아몬드 신상기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줌으로 하니까 제 목소리 지금 다 나가라 들리시나요? 아, 잘 들려요? 제 마이크 키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혹시 제 강의 듣고 계신가요? 아무 반응, 우리 안 박사님만 열심히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역시 우리 안 박사님. 다른 사람 볼게요. 혹시, 우리 이근웅 사장님, 그래도 남자 사업자들만 열심히 그래도 호응을 보내주시네요. 자, 제가 이렇게 줌 미팅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제가 우리 사업자분들의 웬만한 분들의 코 속은 다 본 것 같아요. 화면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웬만하면 코가 다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은 네트워크 마케팅 미래의 비전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미래의 비전이요? 글쎄요. 당장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의 생활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미래까지 생각을 지금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미래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서 뭔가 당장 뭘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보다는 좀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어떤 희망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여기에 사업을 하러 온 겁니다. 그죠? 사업 때문에 온 거고, 여기서는 저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지 않을 때는 그거는 그냥 비전일 뿐이고 말에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 그게 우리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기도 하죠. 자, 이 비전을 현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되죠. 그 판단을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제가 이제 누차 여러 번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안 높은가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도 반드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무엇 때문에 높은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준비해야 됐겠죠. 여기까지는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능성만 확인을 해보는 거고, 자, 가능성이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인프라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 인프라라는 게 아까 앞에 우리 최원성 그룹장님이 강의를 하셨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공감을 하시나요? 나는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내 거로 만들었다. 그게 여행이 됐든 아니면 직급이 됐든 아니면 프로모션이 됐든 무언가를 달성을 했다. 자, 이 달성한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단순하게 핀을 달성을 했다, 여행을 갔다 왔다가 아니고 그거를 달성하기까지의 그 과정들, 절대 혼자서는 아마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파트너들이 생겼을 거고요. 그 파트너들이 나와 같이 성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후원도 했을 거고, 조직도 많이 갖췄을 거고,
또 그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프로모션도 아마 많이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인프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우리는 이거를 경영이라고 그러죠. 경영. 예, 경영이라는 단어가 그 경제학 용어이긴 하지만, 경영, 나 같은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들이, 나같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무슨 경영이야. 아닙니다. 모든 건 다 경영이에요. 가정도 경영이고, 사회도 경영이고, 나의 지인과의 관계도 다 경영입니다. 경영이 빠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거를 경제로 다 집어넣으니까, 우리 사업으로 집어넣으니까, 와, 이게 무거운 거 아니야? 이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게 바로 경영이에요. 뭔가 지금보다 나은 앞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성숙된,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바로 경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 이분들을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이 사람들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도 아시는 분. 우민영 사장님. 우민영 사장님 알겠네요. 또 아시는 분. 이거는 알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나와서 반갑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반갑다라는 거죠? 예, 이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가수들이죠. 방탄소년단. 그죠? 이 방탄소년단이 한 사람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얼마냐면, 이 한 사람, 여기 지금 몇 명이, 이게 몇 인조죠? 7인조인가요? 방탄소년단이 7인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연식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7인조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7인조 중에 한 사람이 올리는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얼마?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저한테 보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출생 연도를 생각을 못하고, 제가 그냥 막 얘기했네요. 자, 이 방탄소년단 한 사람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된답니다. 1,000억. 그러면 7명이니까 7명이 올리는 매출액이 얼마예요? 7,000억이죠, 7,000억. 아마 7,000억의 매출액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대표 사업자가 누구냐면, 이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이 방탄소년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이 방시혁이라고 합니다. 방시혁. 예전에 아마 TV 볼 때, 무슨 경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작곡가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방시혁 대표가 원래 작곡가 출신입니다. 작곡가 출신. 학교는, 최고 좋은 학교 나왔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작곡가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 이 방시혁 대표의 현재 자산이 얼마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나? 대한민국 웬만한 재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냐면요, 이 사람의 자산이 1조 원이 넘는답니다. 1조 원. 1조. 더 재미있는 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에 가수가 8명이랍니다. 8명. 8명인데, 방탄소년단이 7명이죠. 그리고 무명 가수가 1명 있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던 내용이에요.
자, 8명의 그 가수들을 데리고 연간 매출액이 7천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방시혁 대표의 자산은 1조 원이 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이 방시혁 대표는 자기 혼자서 7, 8명의 가수를 데리고 순 자산이 1조 원이 넘어요. 자, 여러분들은 파트너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저기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방시혁 대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케팅을 너무너무 잘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로 나가면서 펼치는. 왜, 우리나라도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아. 그 다음에 뭐 원더걸스. 맞나요? 그 다음에 싸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건 아마 싸이일 거예요. 싸이. 그죠? 하지만 그 싸이도 이 방탄소년보다 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방탄소년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바로 마케팅이고 조직력입니다. 조직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니스앤 그룹에서 펼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조직력을 만드는 이 인프라를 우리랑 같이 만든다면, 우리와 함께 만든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들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뭐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뭐 대표주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백종원. CEO예요. 이분도 사장이고요. 이 사람도 누군지 알 거예요. 그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이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백종원 대표는 자기의 주특기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요리라는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리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사업도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이런 반복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방송인까지 진출해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아마 백종원 셰프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이분은 자기가 메뉴를 개발하거나 요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재용 회장은 자기의 주특기가 있나요? 요리를 합니까? 아니면 뭐 장사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없어요. 이 두 사람의 경영 스타일은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뭐가 갈려지냐면 백종원 대표는 내가 직접 행위를 해야지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재용 회장은 내가 하면 할수록 조직의 성장이 안 돼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육성을 합니다. 자, 똑같은 경영이고 똑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직접 모든 걸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육성만 하고 관리만 해도 조직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다른 게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이쪽이네요. 내가 직접 할 것이냐,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고 판매하고 전달하고 할 것이냐. 초기에는 내가 하지만 조직을 많이 성장을 시켜서 나와 같은 파트너들이 함께 같이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조직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런 경영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영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항상 저희 사업자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있죠. 이 사업이 잘못됐고 이 사업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사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튼튼하게 뿌리가 내리게끔 하려면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와 내 파트너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훨씬 더 롱런을 할 수 있고 위험 부담, 리스크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거는, 제니스 N그룹이 추구하는 거는 이 사업도 추구를 하고 이 사업도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니스 N그룹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성장시키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자를 육성을 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냐면 미국의 경제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한계가 없다. 자,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종사자 수가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대한민국 인구 토탈 5천만 명 중에서 8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20% 이상이 경제활동 인구로 따진다 그러면 거의 40% 이상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도 했다가 하향 곡선도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업종은 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의 형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유통이 있는 한, 사람이 생존해 있는 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더 나은 사람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계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업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육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 조건 뭐냐? 예, 이게 영어네요. 제가 영어 스페링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이건 통과하게. 이게 다 읽을 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김순복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오게끔 육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육성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육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육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 중에서 초이스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이 업계에 들어오는 순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보다 더 추월하게, 당장은 추월하기 힘듭니다. 나를 추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스폰서가 그 파트너를 잘 육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주희 사장님. 지금은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믿고 맡겨도 될 만큼 충분히 자기 역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분명히 저에 대한 영향력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을 내가 추천한 능력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추천이라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이 소속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성장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찾고 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 사람들 우리는 찾으면 돼요. 그죠? 어디서? 이 안에서 찾는 것보다
1차적으로 바깥에서 찾아서 이 안으로 모시고 오고, 이 안에 모시고 오면 내가 직접 키우지 않아도 누군가는 같이 성장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보다, 신상기보다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다. 나는 신상기를 뛰어넘을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박사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순 목사님, 그 여자분 2명이나 끼고 그냥,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신상기를 뛰어넘어서 신상기보다 더 큰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분,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뛰어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 이유가 없으니까. 맞죠? 그럼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저보다 더 능력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 당사자가 바로 당신이어야 됩니다. 당신,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나보다 더 나은 리더예요. 자신 있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하실 수 있으면 바깥에 누가 소리 지르도 괜찮으니까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큰 박수 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